15살이 되던 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을부터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기침이 잦아졌고 걸음걸이가 느려졌습니다. 그래도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12월 어느 날 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바깥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고 집안은 아궁이를 피워도 추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방에 누워 지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내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복도 건너편 할아버지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이불을 덮고 책을 읽으려 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야,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나는 책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얼마 못 산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들어.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말이 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만 창밖에서 들렸습니다. 서연이를 내 아내로 삼아라. 그 말은 벽을 타고 내 방까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불 속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가문을 지켜야 한다. 우리 피는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서연이는 내 딸이지만 이제는 내 아내가 되어야 한다. 아버지. 거역하면 안 된다. 거역하면 힘으로라도 굴복시켜. 알겠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할까?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예. 그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나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방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문고리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밀어 문 앞을 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을 다 막고 나서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서 울 수도 없었습니다. 입을 손으로 막고 울었습니다.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날 밤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첫째 날 아침이 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빛이 들어왔지만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나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느렸습니다. 내 방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문 너머로 불렀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더 작게 웅크렸습니다. 밥 먹어야지. 나와.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한참 문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나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왔습니다. 서연아, 엄마야. 문 열어.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문고리를 돌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발, 밥이라도 먹어야지. 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귀를 막았습니다. 잠시 후 문 앞에 무언가 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밥그릇을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나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명령은 살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에 눈이 쌓였습니다. 방 안은 점점 더 추워졌습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복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러다 저 애가 죽겠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모르겠소. 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없었습니다. 당신이 거절했어야죠. 어떻게 그런 말을? 아버지, 명령을. 명령, 그게 명령입니까? 그건 미친. 말 조심하시오.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나는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목이 타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방 안은 어둠과 추위로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 방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외침이었습니다. 발소리가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도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나는 벽에 기대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안도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 내 방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몸을 더 작게 움츠렸습니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옷장이 막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문을 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끊어졌습니다. 그는 한참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안았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문을 부수고 들어온다면 나는 창문으로 뛰어내릴 것이라고, 이 집에서 도망칠 것이라고, 아니면 죽을 것이라고. 나는 떨리는 몸으로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세상이 창밖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문 너머에서 아버지의 발소리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이 공포가 끝날지 아니면 더 깊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나는 깨어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입술이 갈라졌고 혀가 붙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옷장을 조금씩 밀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문고리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할아버지 방은 조용했습니다. 어제 숨을 거둔 그의 시신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 방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걸었습니다.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나는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부엌 한가운데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이 보였습니다. 구부러지고 지친 등. 나는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멍했습니다.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문틀에 닿았습니다. 도망가지 마.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떨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도망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또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닿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서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버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평생을 맞고 살았다. 할아버지한테 맞고, 또 맞았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아니게 됐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명령을 들으면 복종해야 했. 거역하면 또 맞았다. 그렇게 살다 보니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아버지는 바닥에 이마를 댄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가 그 말을 했을 때 나는 이라고 대답했. 몸이 먼저 움직였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나는 벽에 기댄 채 아버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방에 나와서 나는 생각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절대 아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지켜야 할 딸이다. 할아버지 명령이고 뭐고. 나는 절대 너한테 손대지 않는다. 아버지는 다시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서연아, 용서해라. 3일 동안 너를 그렇게 무서워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아버지가 겁쟁이라서 바로 말하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나는 할아버지 아들이기 전에 너희 아버지다. 나는 너를 선택한다. 그 말이 끝나자 나는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일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아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껴안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버지도 울었습니다. 그의 몸이 떨렸습니다. 부엌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여보,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셋이 바닥에 앉아 껴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괜찮아.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그분의 명령도 끝났어. 어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지켜줄게. 아무도 너한테 손대지 못하게 할게. 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새벽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그쳤고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물 마셔야지. 그는 부엌 선반에서 컵을 꺼냈습니다. 물을 따라 내게 건넸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컵을 잡고 마셨습니다. 차갑고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제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밥 먹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힘내자. 우리는 부엌 바닥에 앉아 작은 식탁을 펼쳤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지었고 아버지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치와 된장찌개, 따뜻한 밥. 그것뿐이었지만 오랜만에 보는 음식이었습니다. 먹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괜찮아?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눈 덮인 마을이 빛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만든 공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의 복종을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묵을 깼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새벽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